초창기 때는 정말 이걸 계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 내가 싸게 사는지 못 싸게 사는지 잘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엄청 달라져요. 차익이 얼마나 더 날지. 그 중에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청약이 아닌 방법이 바로 정재훈님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리고 경매를 하셨고, 그러다 또 전세 투자를 하셨고, 다시 또 재건축을 하셨고, 분양권도 하셨고, 상당히 많은 전향을 하셨어요. 투자 내에서. 전향 투자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방면으로 맞아요.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성과 또한 되게 좀 다양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나 이 정도는 이 정도 내가 또 자랑할 수 있지 하는 좀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있다면. 그 각자 그 상품에 따라서 시세 차익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가장 적합한 상품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좋았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3, 4년 전에 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라고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분양권이 더 시세 차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안 했죠. 갭 투자가 엄청 시세 차익이 많았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셨을 때 지금 뭐 재건축일지 갭 투자일지 청약일지 이런 게 많은데 어떤 게 지금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사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다주택자 보고 재건축, 재개발 하라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데 저는 이 내 집 마련할 때 좀 더 신축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 서울에 분양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 청약이라는 대안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이 더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경매 투자를 안 하진 않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계속 하고 올 초만 해도 법원에 많이 갔는데 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낙찰가가 너무 높다는 말씀일까요? 높죠. 높고 공시지가 1억 원 언더에는 한 50명 다 들어오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힘만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아래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사두는 거 갭 투자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의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한다면 이 갈아타기 할 땐 이 상품만큼 좋은 상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을 하고요. 대출이나 세금에 대해서 정말 프리한 상품이 이 상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하락장에 두려움이 있다면 또 두려움도 해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되니까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청약 점수가 지금 현재 또 이제 낮아도 솔직히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청약이 아니더라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신축이요. 새 아파트의 탄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말했던 택지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비사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택지지구는 이제 없어요. 위례신도시라든지 마곡지구가 그렇게 해당이 됐었는데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정비사업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보급을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청약이 아닌 방법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매매와는 좀 다르게 또 들어본 게 별로 없는 상황도 있고 또 법률 용어도 있고 진행 그 절차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걸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내 집 마련할 당시에 제가 언제 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죠. 재건축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문장을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건축 재개발이 설명이 가능한데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토지 등 소유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되는데요. 그럼 한 번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소유자들이 하겠다라고 어떤 법인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조합이거든요. 조합을 설립한다.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라 75% 동의면 그래도 25% 반대라도 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법인의 목적은 뭔가 봤을 때 새 아파트를 잘 지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짓는지. 그게 바로 사업시행인가죠.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는 딱 떠오르는 것이 모델하우스의 조감도 있잖아요. 모형도. 그 모습이 딱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딱 보이니까 이 모형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그 다음에 뭐 임대, 보류지 이렇게 해서 상가 팔고 이렇게 했더니 딱 맞아. 그것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관리를 처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산이 돼서 너 보니까 1억짜리 집 갖고 있는데 이 새 아파트 가지려면 3억 내. 할래 말래.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조합원, 입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 너 이 집 부술게. 그게 바로 이주를 하고 멸시를 하는 거겠죠. 이게 모델하우스가 져서 일반 분양분자도 이제 청약을 해서 새 아파트가 돼서 입주를 하는 거죠.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러면 살 때는 어느 시점에 좀 사는 게 그렇죠. 좋을까요? 네, 시기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그러면 언제 샀냐면 저는 3년 뒤 입주잖아요. 관리 처분 전에 샀던 거예요. 사실 관리 처분 전에 샀는데 이제 동호수 추첨도 그때 합니다. 근데 동호수 추첨 전에 제 운명을 걸었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노열동 노열층이 나온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엄청 달라져요. 차익이 얼마나 더 날지. 제가 그거는 제 아파트를 보고 알았거든요. 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언제 하는 게 좋냐 딱 봤을 때 예전에 제가 갭투자에서 전향을 들어가는데 사실 그 전향 전에 분양권을 했고요. 갭투자를 했다 분양권을 했더니 막 못 사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전향이 됐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내가 했던 거야. 내가 내 집 마련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바로 뛰어들었죠, 거기에.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4, 5년 전에 했을 때는 그 사업시행인가 그 모형도가 나올 때 딱 그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안했거든요. 모형도가 이제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조합원, 일반 분양, 보니까 딱 떠올랐을 때 한 1000세대가 있는데 조합원이 200명이야. 조합원이 500명이야. 그러면 어디가 사업성이 좋아 보여요? 당연히 200명. 200명. 그렇죠. 그냥 계산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분양권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주권의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신축 모자라. 나오면 대박이야.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 봤을 때 그런 단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은 사업성보다는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게 제일 좋은데 또 아예 우리가 보면은 임신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조합 설립인가인데 손만 잡고 있는데 결혼할 것 같은 거야. 그게 바로 극초기 투자. 그런데 이게 깨질 수도 있거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안 있죠. 될 수도 있고. 근데 걔는 진짜 결혼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믿고 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딱 와닿는 부분이 결혼할 있네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많이 검증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초기 그러니까 불인이 재린이 분들한테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고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를 내면은 그 순서를 보면 인가는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가하기 전에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동의서 75% 모였어. 그러면 이 총회 전후로 분위기가 확 일어나요. 초보자분들이 갈 때는 부동산에 방문하는 거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럴 때는 사업자의 마인드로 보는 거죠. 이 사업자라는 거 아까 조합 설립, 사업을 하는 마인드야. 내가 여기에 10,000평 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당연히 반대하겠죠. 특히 종교시설이라든지 그 구역 내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옮기는 건 산을 옮기는 거고 있으면 학교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 구역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저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의 문제로 또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일주권을 해치는 지역에 있으면 사업이 조금 더디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초보자라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네, 났을 맞습니다. 때 그리고 또 재건축이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분담금을 이제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분담금이 거의 확정은 감정평가라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지금 보면 조합 설립할 때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각자 출자한 금액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업시 인가 나고 나서 감정평가를 통보를 하는데요. 너는 1억, 너는 2억이란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나 1억이고 옆집 엄마는 2억이야 딱 그랬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는 게 나오면 1억이야. 내가 출자했으니까 3억만 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2억이야. 그러면 2억만 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는 또 어떻게 내느냐? 이 감정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빌라라든지 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건 거래 사례 비교법.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이제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한 130%에서 150% 왔다 갔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얼추 예상 감정, 예상 분담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정말 이걸 계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 내가 싸게 사는지 못 싸게 사는지 잘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러면 그 전에 계약된 거 얼마에 계약됐냐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 수익과 예상 분담금, 예상 감정가까지 이렇게 브리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헷갈리실 텐데 내가 지금 3억 빌라 사서 새 아파트 난 도대체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할 때 내가 3억이라는 빌라를 샀을 때 우리는 그 3억이 그 집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집의 매매가와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웃돈을 얹어서 사는 개념이에요. 3억 안에. 그러니까 내 평가와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사는 거죠. 처음에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지만 책을 보거나 실제적으로 사장님한테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3억 주고 사는데 나 도대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다 계산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대장주 아파트의 시세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세만큼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선행돼야 됩니다.